안녕하십니까. 배치민입니다. 오늘은 3월 18일이고 수요일이에요. 저는 퇴근 시간 돼가지고 여기 도로를 보면 차들이 오토바이들이 꽉 차 있습니다. 오늘 크게 오늘은 말씀드릴 내용들은 큰 건 없고 간단하게 우선 진행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한 분이 화상통화를 하셨고, 오늘은 또 한 분이 또 이제 상담을 하셨는데, 요즘 좀 특이한 게, 베트남의 그 주재원으로 나와 계신 분들이 상담이 조금씩 많네요. 오늘 상담하신 분도 베트남의 방인 쪽에 주재원으로 계신 분은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나이가 좀 많으셔서 잘 될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죠.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국제 결혼업을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제 막 좋은 마음으로 이제 그런 이제 남들이 안 해본 방식으로 이제 접근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유튜브에서 저도 오늘 봤는데, 그분 나름대로 마인드도 괜찮고, 좋은데, 이제 실전 경험이 없었거든요. 실전 경험이. 그러니까 이제 그분은 본인이 이제 국제 결혼을 하면서, 회사에 좀 큰 회사더라고요. 큰 회사 결혼을 했는데, 그런 거 하면서 좀 답답했던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아마 이제 한 몇 개월 되신 모양이에요. 몇 개월 되셨는데, 소득이 없는 거죠. 처음에 꿈은 자기는 이제 막 이렇게 해놓으면, 여러 사람들이 올 거겠죠. 근데 그분이 하시는 것 중에 가장 특이한 게 이제, 교육생 교육을 먼저 이제 시키는 신부들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걸 예전에 우리가 전속 신부라고 해가지고 괜찮은 신부들을 기숙사에 먼저 입소를 시켜서 한국어 교육, 요리 교육 이런 거를 하면서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여성분이 선택이 되면 그 전속 신부 비용이라고 해서 이제 들어갔던 교육비나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더 남게 되는 거죠. 근데 결국은 그게 한 1년 정도 하다가 저도 말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분도 이제 아마 그럴 거예요. 몇 개월 하시고는 이제 좀 힘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일 첫 번째로 그런 이제 교육시키고 뭐자고 하려면 이제 비용들이 먼저 이제 투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 비용들을 투자를 해서 이제 그 신부들을 이제 결혼을 시켜서 이제 투자 대비 이제 그 수익을 창출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우리 여기 국제 결혼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쉽게 이제 말하면 5천만 원이고 6천만 원이고 이렇게 설 수 있는 분들이 아마 한 100에 한 두세 사람?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아직까지는 이제 국제결혼이라고 하면 경비를 따지고 비용을 따지고 이제 이런 그것도 이제 상당히 그 부분이 크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도 아마 이제 국제결혼을 하시면서 그 회사에 주시는 비용 이외에 이제 수많은 비용 거의 한 5천 정도 이상 쓰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신에 이제 거의 매달 이제 들어오시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업체 비용이 그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업체 비용은 다 해서 똑같아요. 한 2,500 들어가고 나머지 한 2,500, 3,000원 본인이 개인적으로 쓰시는 비용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얼마다 이렇게 한 그 비용이 장난이 아니게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시는 신랑들이 잘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이제 그분이 지금 제일 잘못하고 계신 게 뭐냐면 왜 그렇게 하는데 마담을 통해서 하는지
마담을 통해서 여자를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 그 리스크가 너무 커요. 그리고 그러다면 어떤 문제들이 발생이 되냐면 남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거기서 자기가 교육받고 뭐 이럴 때는 여자 이제 좋은데 이게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석 달이 되고 넉 달이 되고 다섯 달이 되면 손님이 없으면 그 여자들은 이제 못 가고 있는 거잖아요, 한국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 마담을 통해서 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마담은 좋죠. 따로 교육시킬 필요도 없이 한국어 다 공부해 있겠다. 저희들은 마담을 통하게 아니고 제가 직접 모집을 했지만 그런 문제들이 발생돼요. 뭐 거짓말을 하고 이제 집에 가서 뭐 부모님이 아프시다 뭐 어쩌다 하면서 이제 다른 루트를 통해서 이제 결혼식을 올리고. 그럼 제가 이제 그 여성한테 이제 들어갔던 이제 그 쉽게 말해서 뭐 소개비나 이런 거를 못 받게 돼요. 교육비나 이런 걸 못 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전속신부라는 게 1년 정도 하다가 저는 그래도 이제 다른 일반적인 이제 신부들이 많으니까 그걸 한 1년 정도 운영을 했는데 그 전속신부를 계속 해가지고는 제 생각은 그랬던 거죠. 좋은 신부들 먼저 모집해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하면 나중에 이제 신랑이 들어왔을 때 한국어로 대화도 하고 뭐 이렇게 훨씬 좋잖아요. 그리고 입국도 빨라지고 이제 이래서 좋을 줄 알았는데 그게 이제 현실하고는 다릅니다. 그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한 4,500만 원이 별 차이가 있냐 그랬지만 막상 이제 결혼하는 당사자 입장으로서는 크다는 거죠. 그래서 뭐 그분도 이제 그런 좋은 이제 그거를 가지고 시작은 했지만 하다가 좀 어려움을 당했다, 봉착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또 하나는 이제 그분도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동의를 하는데 무슨 말이냐, 자기가 그 회사를 통해서 결혼을 했어요. 그 업체를 통해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와가지고 그 업체를 막 이제 비방하고 소위 말하면 이제 까는 거죠. 까는 이제 그런 이제 그거를 막 유튜브에 올리고 막 이렇게 어그로를 끄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는 그걸로 인해서 이제 뭐 회원 수도 많이 늘고 또 그에 의해서 수익도 발생되고 이제 이렇게 된다. 이게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자, 생각을 해보자. 그 신랑은 그 회사 하나만 통해서 결혼을 한 거 아니에요. 근데 뭐 다른 업체하고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다른 업체에서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단순히 그냥 뭐 업체에서 그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오픈해 놓은 그 금액만 보고 아유 뭐 이 업체는 1,500인데 니는 왜 1,900, 2,000 왜냐면 그 업체에서 했으니까 그 업체가 이제 뭐 1,500이라고 광고를 때렸지만 실제로 다 해보니까 3,000만 원이 넘었다 이제 이런 걸 이제 그 비난의 자료를 삽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뭐 또 하나가 뭐 이제 속전속결 업체니까 이제 속전속결 업체든 아니든 자기는 그 업체를 통해서 그 신부를 만났고 지금 잘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그 업체를 비난하면 안 돼요. 뭐 그런 속전속결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 이 정도까지는 모르지만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요 두 가지 길로 들어서거든요. 하나는 이제 자기가 이제 업체를 차립니다. 국제결혼 업체. 이제 뭐 그런 말을 하죠. 자기가 국제결혼을 해보니까 이런 이제 나쁜 점들이 있더라. 그래서 자기는 이런 거를 고치려면 이제 뭐 여러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안 봤으면 좋았어서 뭐 이런 업체를 차린다 이제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하죠. 또 하나는 뭐냐? 그게 이제 브로커가 되는 거예요. 더 나쁘죠. 이제 그렇게 해서 방송을 하고 이제 회원들을 모집 이제 회원들이 많아지고 이러면
그 사람한테 이제 뭐 댓글로나 또 아니면 이메일로 이제 뭐 어떤 업체가 좋아요 뭐 이런 걸 묻는다. 그러면 이제 그걸로 해서 이제 자기가 뭐 아 여기 괜찮습니다 이제 이래 전화하고 실제로는 이제 그 업체에서 한테 쉽게 말하면 이제 소개비를 받는 그런 곳 많습니다. 아예 뭐 노골적으로 뭐 뭡니까 뭐 탐사 프로그램 뭐 이래가지고 그 국제결혼 국제 커플 막 그 방송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분도 그 안에 내용을 보면 업체를 광고를 해주고 있어요. 이 업체는 좋다. 이 업체는 뭐 계약서가 어떻다. 저 계약서 봤거든요. 그 좀 주선해요. 그리고 다른 업체보다 뭐 특별하게 좋을 것도 없어요. 비싸기만 되게 비싸. 그러나고 그 업체에서 돈을 받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업체에서는 그 사람한테 소개비를 줘야 되니까 당연히 돈을 비싸게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 저도 지금도 뭐 그렇지만은 이제 예전에 그 한국에 있는 업체하고 제가 이제 협력을 해서 일을 해본 경우가 이렇게 하면서도 있거든요. 뭐 저 혼자 그렇게 하면 제가 그 업체에서 쉽게 말하면 이제 뭐 손님을 데리고 오면 그 업체에 뭐 소개비를 주든 수당을 주든 뭘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한테 다이렉트로 오는 손님보다는 그 업체를 통해서 오는 손님이 한 3, 400만 원 더 비싸요. 그냥 거기 줘야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서 이 유튜브를 한다는 거죠. 제가 거기 업체 보니까 엄청 비싸더라고요. 뭐 3,500에서 거의 한 업체 비용이 그래요. 업체 비용. 업체 비용이 한 3,000에서 3,800, 4,000까지 들어가더라고요. 그럼 뭐 업체 비용 중에 이제 보면 뭐 그 안에는 이제 뭐 신부집에 근데 그것도 웃기는 얘기죠. 그것도 이제 그러니까 저희들하고는 안 맞.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분이 나쁜 마음을 먹고 그랬는지 어떤지가 제가 알 수가 없지만은 현실을 이제 이 필드에서 직접 뛰어보지 않으니까 그래요. 전통 결혼식을 하는데 왜 그거를 회사가 신랑한테 회사가 주면 그걸 회사가 신부한테 전해줘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은 또 특히나 이제 중간에 자기가 이제 직접 신부를 모집하고 하는 게 아니라 마담을 통했어요. 그럼 이제 자기가 직접 주지도 않을 거 아마 마담한테 주게 되면 그 마담이 그 돈을 안 전해주죠. 뭐 그 회사에서 뭐 만약에 신랑이 뭐 800만 원에다 1000만 원에다 전해준다? 농담 아니고 최소 한 50%는 없어져야 중간에. 그렇게 된다는 거야. 그걸 왜 그렇게 하냐고. 전통 결혼식 비용은 그냥 신랑이 신부한테 직접 주면 되잖아. 아니, 거기서 자기가 수익이 발생이 되는 게 아닌데, 그거를 신랑이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 비용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런 비용들. 그래서 제가 이 양반이 아직까지 이 돌아가는 걸 모르고 하는지 이런 걸 느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많은 이제 업체에 계신 분들이 그런 얘기는 하실 거예요. 3천만 원을 준다고 4천만 원을 준다고 해서 그 4천만 원짜리 신부를 얻는 게 없고 1,000만 원짜리를 주면 1,000만 원짜리 신부를 얻고 이게 아닙니다. 그거는 그렇게 안 돼요. 그 신부가 얼마짜리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 거는 있을 수도 없고 있지도 않아요. 그냥 회사가 많이 남겨먹는 거예요. 회사가. 저도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 요즘에 이제 들어서 회사들이 뭐 카톡 교제 방식이다, 화상통화다, 뭐 이런 방식들을 쓰고 있지만 저는 10년 거의 2016년도니까 10년 전부터 저는 그렇게 했잖아요.
그때는 경쟁자가 없어요. 저밖에 없었으니까. 그 당시에 제가 업체 비용이 거의 한 2,500만원 가까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전통 결혼식 비용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거의 한 4천만원 가량 쓰죠. 맞아요. 4천만원 정도 들어야 돼, 신랑이. 그래서 몇 년 잘 벌고 영업자가 됐죠. 지금은 제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왜냐? 저같이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러면 똑같이 받으면, 저라도 똑같이 받으면 한국에 사무실 있는데 하고 하지. 왜 베트남에 있는 사람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은 업체 비용이 한 1,000만원 정도로. 아니, 예전에 비하면 거의 절반 이상 더 내린 거죠. 그렇게 된다. 어제 화상통화 하신 분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분이 보니까 2021년도에 이제 그러니까 코로나 전이죠. 코로나 전에 이제 우리 회사를 통해서 진행을 하시다가 중간에 이제 그만두시고 그러고 나서 2026년이니까 거의 한 5, 6년 만에 이제 다시 어제 이제 진행을 하신 거잖아요. 저희 회사는 그런 분들 많습니다. 뭐 지금도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분 중에서도 제가 알겠는데 그분도 거의 한 7년, 8년 전에 저하고 인연을 맺었던 분이죠. 근데 아직까지 뭐 7년, 8년 전에는 30대 중반 뭐 이렇게 나이였는데 이제 뭐 50을 바라보시게 그런 분들 많습니다. 9년, 10년째 뭐 그냥 그러고 계십니다. 1년에 한두 번씩 그냥 뭐 이 아가씨 마음에 드는데요. 하면 뭐합니까? 그 아가씨가 이제 그 남자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렇잖아요. 9년, 10년 전에야 자기가 이제 30대 초중반이었으니까 어느 여자든 하면 뭐 그래도 뭐 절반 정도는 동의를 받았고 진행을 했는데 지금 10명 해야 1명 동의 활동 말동이에요. 없어요. 제가 오늘도 말씀드렸잖아요. 오늘도 그 박년에 계신 그 남성분 48인가 49인데 쉽지 않으시다고. 아, 그 회사도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1980년, 거기는 80년이더라고요. 와, 엄청나더라고요. 80년, 그러니까 80년이면 몇 살입니까? 45이죠? 44, 45 그 이상은 상담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현실이에요, 지금. 요즘 거기 이제 보면 30대 초중반 그런 신랑들을 원하지. 지금 50 넘어가서 여자분한테 프로필 전하면요. 재혼자 아니면은, 여자분이 재혼이거나 이런 거 아니면, 좀 이런 얘기하면 뭐한데, 여자분, 그렇게 이쁜 얼굴 여자분 찾으시면요. 다 거절이에요, 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아니, 그게 아예 그냥 계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80년도 이상인 분은 상담 안 한다고. 또 어떤 분은 어떤 회사는 78년생 이상인 회사에서는 초혼자는 상담 안 한다고. 그러니까 여자분 재혼자하고 하려고 하면 하는 거고, 여자분 초혼자하고는 상담 못 해드린다는 거예요. 또 물론 그렇게 해서 아니 나는 그런 여자를 원하는 게 아니고 안 이뻐도 된다. 그럼 상담은 하죠. 그럼 이제 나중에 특이하게 그런 거 들어가죠. 한국에 도착해서 나머지 신부하고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책임을 못 집니다 하고 그걸 받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면 나이 많은, 그러니까 저도 나이 많잖아요. 저는 이제 여러분보다 훨씬 더 많잖아요. 저는 이제 나이가 60이 넘는 사람인데 저는 현실에서 직접 보니까요. 오늘도 그 48세 되신 분, 그분도 재혼자시더라고요. 재혼자인데 애기는 없어요. 자기가 재혼이고 애기가 없으니까
초혼인 신부나 아니면 애기 없는 이제 재혼 신부를 찾는데 그게 그렇게 많나요? 재혼인데 애기 없는 신부가 그렇게 많지 않죠. 또 그 중에 또 아까도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이쁜 여성분을 찾아요. 근데 매칭이 안 돼요. 뭐 저보고 다른 분 좀 많이 좀 추천을 해달라는데 추천을 제가 오늘 3분 드렸나? 3분 드렸는데 그 3분 하려고 제가 오늘 10분한테 프로필을 보내. 근데도 7분은 다 싫다고. 안 봤다는 거예요. 왜 전으로. 요번 토요일날 결혼, 가상 통화하시는 분도 50, 이제 막 50 됐나? 근데 그 양반도 한 5년, 6년 됐거든요. 아가씨가 20대 중반인데 그러더라고요. 화상통화는 해보겠는데 화상통화해서 아니면은 안 하겠다. 아니, 당연히 화상통화해서 아니면 못하는 거지. 아닌 걸로 어떻게 알아보겠어요. 근데 거의 아마 한 40분한테 40명한테 프로필 돌리고 겨우 그 한 분 오케이 받았는데 지금 현실이 그래요. 현실. 특히나 뭐 이쁘신 여자분? 이쁘신 여자분이 뭐하러 50 넘은 남자하고 결혼을 해요? 가끔 뭐 어떤 분은 또 그래. 한국에 계신 분을 소개. 더하죠, 한국. 아니, 한국에 나가면은 이제 20대 후반, 30대 초반 남자들 천진데 뭐하러 50 먹은 여자하고 그 여자가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어도요, 그런 여자를 찾는 남자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에.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말하면 결혼을 하려고 하는 여자의 수는 10이라면 결혼을 하려고 하는 남자 수는 그 10배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안 맞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제 새로 하시는 분들이, 뭐 이분들 지금 보니까 업체 비용이 3천만 원에서 뭐 한 4천만 원까지더라고요. 업체 비용이 3천에서 4천이면요, 여기도 2차 방문부터는 또 이제 개인 비용을 써야 돼요. 그러면요, 5천에서 6천은 금방 넘어갑니다. 5, 6천은 금방 넘어가요. 만약에 우리 회사에서 하게 되면 업체 비용 1,000만 원에 개인 비용 뭐 기숙사비 다 해도 아마 많이 들어야 한 2,500만 원 들 건데 그걸 2번을 할 수 있는 그런 비용. 근데 나는 참 답답한 게 왜 그렇게 하는데도 마담을 통하냐고. 그분들은 마담을 통해서 무슨 이런 사고가 일어난다는 거에 대해서 인식이 없어요. 모르는 건지 아니면 모르는 척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인식이 없어요. 정말로 해서 마담을 통해서 알 것 같으면요, 뭐하러 한국에서 중간에 낍니까? 여기 베트남에 와서 마담 찾으면 되죠. 베트남에 와서 마담 찾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저 같은 사람한테 물으면 하루에도 마담 아마 한 10대명은 제가 만나게 해드릴 수 있어요. 그럼 그 마담한테 통해서 하면 1,000만 원 정도 안 들 거예요. 그 뒤에 뭐 들어가는 거랑 이런 거는 본인이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제가 우리 이제 그 여자분들 이렇게 모시고 여기에 한국에 에이전시 하시는 분들도 그리고 한국에 있는 업자들도요, 우리 직원들한테 문자 많이 보냅니다. 톡들 자기하고 일하자고. 왜냐하면 이제 우리 직원들이 여기저기 이제 아가씨들 모집한다고 이제 연락처들이 있고 이제 또 들어가는 사람한테 물으면 우리 직원들 연락처도 저 연락처를 안 바뀌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어차피 우리 애들이 돈 벌라고 하는 일이니까, 예? 인현자하고 일도 하지만 내하고도 일할 수 있지 않냐,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겠죠. 근데 안 하죠. 저한테 다 얘기해요. 그 안 하는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오늘 와서 내일 결혼해가지고 무슨 사고가 생기면, 여러분들은 뭐,
모르시겠지만 작년 말인가요? 작년 말인가에도 베트남 여성이 한국에서 그 자살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건 이제 그나마 다행인 게 이제 자살이에요, 그거는. 뭐 남편이 뭐 그거 한 게 아니라 자살이에요. 만약에 오늘 와서 내일 그렇게 보냈는데 그런 친구가 한국에서 무슨 변을 당했다 이러면요, 작살나는 거죠. 그 부모가 가만히 있겠어요? 마담들은 모릅니다, 부모들이. 그리고 마담들이 뭐 그렇게 앞에 드러날 일도 없고요. 또 중간에 또 이제 그 새끼 마담들이 또 있으니까요. 그것 때문에 못하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 이제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거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죠. 다른 회사들이 어떻게 하는. 아까 말했잖아요. 신부집에 뭐 1,000만 원 줍니다. 1,000만 원, 한국에 있는 신랑이나 한국에 있는 회사는 1,000만 원을 줄 수 있죠. 주겠죠. 근데 뭐 하냐고요. 아가씨 씨가 그렇게 안 가는 거. 그런 게 안 맞아서 못 하는 거예요. 그 제가 그러죠. 아니 왜 우리 직원들한테 이런 거 하지 말고 필요하시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그럼 연락 안 하죠. 왜냐? 저한테 해가지고는 저는 그렇게 일을 안 하니까. 저는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아니 사장님 죄송한데 왜 신랑이 신부한테 결혼식 할 때 주는 비용을 왜 사장님이로 저를 통할 이유가 없잖아요. 아까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잖아요. 한국에 있는 회사가요, 만약에 여기 베트남에 있는 회사한테 뭐 500을 주기로 했다. 그러면요, 500을 주면 깔끔해요. 근데 500을 안 줘요. 한 250 주고요.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베트남에서 아가씨,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런 비용에서 여기 있는 에이전시가 챙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안 하죠.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업체가 저하고 일을 못하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거니까. 또 하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업체를 어디를 선택하시든 그거는 본인이 책임지시고 본인 인생입니다. 그걸 뭐 업체 잘못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본인이 책임지셔야 돼요. 본인이 선택을 하셨으면 본인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근데 이왕이면 좀 오래 하신 분, 그나마 오래 하신 분들은 뭐 저처럼 이렇게 오래 한 사람들은 뭐 돈 몇 푼 때문에 인터넷에서 이름 오르락내리락 거리고 뭐 그리고 그 안 좋은 소리 듣기고 이제 이런 게 좀 귀찮아요. 좀 오래 하신 분들은 하시고, 그리고 특히나 금방 결혼하는 지가 금방 결혼해놨고 또 지가 막 이 사업 한다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안 하시는 게 좋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또 저녁에 또 외출을 좀 해야 되는, 밥 마시러 가야 됩니다. 자, 수고들 하십시오. 내일 뵙겠습니다.